최근 미국에서는 뜻밖의 현상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류층 가정들이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며 심지어 몇 달씩 기다려서라도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과외 선생님들입니다. 도대체 왜 미국에서 한국인을 찾느라 혈안이 된 걸까요? 여기 글로벌 IT 기업 CEO가 자식의 MIT 입시를 준비하며 겪은 한국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펜서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IT 기업을 이끄는 CEO죠. 제 인생은 언제나 데이터와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판단을 중시해왔습니다. 그것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제가 경험한 일은 그동안의 제 신념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한 과장이거나 근거 없는 소문이라 생각했죠.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인 과외 선생님이 돈을 3배를 준다고 해도 모시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동네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고급 주택가로 이웃들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나 고위 임원들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하버드, 예일, MIT 같은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것이 목표죠. 제 외동딸 엘리자베스도 17살이 되어 MIT 공대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지난 주말, 이웃인 존슨 부부의 집들이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웃들이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녀 교육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가 한국인 선생님 얘기를 하더군요. 하필 제이슨 골드만이라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인이 한국인 수학 선생님을 모셨다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자네도 엘리자베스 MIT 보내려면 서둘러야 하네. 요즘은 돈만 가지고 안 되거든. 한국인 선생님들은 학생을 선별해서 가르친다네.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냉소적으로 웃어넘겼죠. 성공한 CEO로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덕분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딸 엘리자베스가 수학 시험에서 B-를 받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MIT에 가기엔 부족한 성적이었죠. 아빠, 나 좀 도와줘요. MIT 가려면 A 받아야 하는데 과외 선생님이 필요해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렇게 저는 미국 상류층을 뒤흔든 한국인 과외 선생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수학 성적이 B라면 A를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말대로 너무 구하기가 어려웠죠. 대기자 명단은 이미 1년치가 꽉 차 있었고 일부 한국인 선생님들은 학생을 선별해서 받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CEO인 제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인 과외 선생님 왕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 씨는 자신이 MIT 수학과 졸업생이라며 화려한 이력서를 내밀었죠. 시간당 $300라는 높은 비용을 요구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선금으로 한 달치 수업료를 미리 달라고 해서 주저없이 $3,600를 선뜻 지불했습니다. 첫 수업날 왕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교통체증을 핑계로 대충 사과했지만 그의 태도에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왕 씨의 교육 방식은 완전히 주입식이었습니다. 그는 교과서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읽어주고 문제풀이 공식만을 반복해서 알려주었죠. 엘리자베스가 왜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도 왕 씨는 20분이나 늦었고 수업 내용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문제집에서 문제를 골라 엘리자베스에게 풀게 한 후 해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답지에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풀이 과정에 대해 질문하자 왕 씨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고
결국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 씨는 자신이 개발했다는 수학 심화 과정 교재를 내밀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에 $2,000를 더 내면 MIT 합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죠.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학생들을 아이비리그에 합격시킨 검증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기본 수업에서 보여준 실력이 의심스러웠고 이런 상술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수업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미적분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질문했는데 왕 씨는 해답지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풀이법을 시도했지만 그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고 결국 더 큰 혼란만 가져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날 수업 후 좌절감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빠, 이렇게 공부하느니 차라리 혼자 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왕 선생님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요. 딸의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즉시 왕 씨에게 연락해 수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은 수업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는 계약 조건을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이미 지불한 선금 $3,600는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었죠.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엘리자베스의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학 공부에 의욕을 잃고 좌절했죠. 과외 선생님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학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쓰라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CEO로서 많은 인재를 채용해온 저였지만 딸의 과외 선생님 하나 제대로 고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죠. 중국인 과외 선생님 사건 이후 저는 딸 엘리자베스의 학업을 위해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CEO로서 저는 언제나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려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인맥을 총동원해 아이비리그 입시 모임이라는 상류층 학부모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이 모임은 하버드, 예일, MIT, 프린스턴 등 명문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과 입시를 준비 중인 부모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었죠.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저는 단순한 방문객처럼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경청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제시카 윌킨스는 두 아이를 각각 하버드와 MIT에 보낸 성공한 엄마였습니다. 그녀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윌킨스 부인은 다른 부모들에게 한국인 과외 선생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여러 사람의 입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윌킨스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MIT에 간 그녀의 아들은 한국인 수학 선생님 덕분에 SAT 수학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윌킨스 부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 과외 선생님들이 선호되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선생님들과는 달리 한국인 선생님들은 단순히 문제 풀이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었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들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 선생님들은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학습 스타일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플랜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각적 학습이 효과적이고 어떤 학생은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접근 방식은 단기간에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입학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들이었죠. 단순 암기가 아닌 깊은 이해와 응용력을 키워주는 교육 방식은 미국 상류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CEO로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가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딸 엘리자베스를 위해 최고의 한국인 과외 선생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그녀의 눈빛에서 다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비리그 학부모 모임에서 얻은 정보는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여러 학부모들에게 한국인 과외 선생님을 소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스펜서 씨, 한국인 과외 선생님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간당 $500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러니 아는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몇몇 학부모들은 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제 CEO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한국인 과외 선생님들은 일반적인 과외, 구인 플랫폼에도 등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소개를 통해서만 학생을 맡았고 한 번 맡은 학생과는 보통 몇 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맺어지면 절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책임감 또한 이들의 큰 특징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의 SAT 시험일은 8개월 뒤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MIT 입학을 위한 준비는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버드 동창회 명부를 뒤적이다가 오랜 친구 로버트 앤더슨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뉴욕의 유명 로펌 대표 변호사로 그의 아들은 작년에 프린스턴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었죠. 혹시나 싶어 즉시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가운 인사가 오갔지만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인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죠. 로버트는 잠시 침묵했다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이클, 우연이야. 내 아들 잭이 한국인 수학 선생님께 3년간 배웠는데 그분 덕분에 프린스턴에 붙었어. 근데 잭 동생 토니가 천식이 있어 건강 문제로 올해 입시를 포기했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학생을 안 맡고 계실 거야.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간절히 부탁했고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한국인 과외 선생님의 연락처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단순히 돈 많이 준다고 아이를 맡지 않아. 학생의 열정과 학부모의 교육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셔. 솔직히 말하면 내가 CEO라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 로버트의 말에 당황했지만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딸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한국인 선생님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버트에게서 받은 연락처로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은 처음에는 만남조차 주저하셨지만 로버트의 이름을 언급하자 겨우 미팅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펠로엘토의 한 조용한 카페였죠.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CEO로서 저는 항상 시간 약속에 철저했지만 이날은 특히 더 신경 썼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한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새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펜서 씨, 박선영입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딸 엘리자베스의 상황과 MIT 입학 희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외 경험, 중국인 과외 선생님에게 사기당한 일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평소라면 제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쯤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박 선생님은 자신의 이력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명문대학인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으로 건너와 10년간 엘리트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의 독특한 교육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3가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첫째, 학생이 주체적으로 공부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했죠. 둘째, 부모가 성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학습은 단기적인 성적 향상이 아닌 장기적인 사고력 발달에 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커리큘럼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각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설계하는데 이를 간섭하는 부모와는 일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듣고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불쾌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비리그 학부모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이 한국인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바로 제가 찾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조건에 동의하며 엘리자베스가 주체적으로 공부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딸이 보여준 학업에 대한 열정과 MIT에 가고 싶어 하는 진심을 전달했죠. 또한 성적보다는 딸의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는 제 교육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더니 잠시 생각한 후 다음 주부터 엘리자베스를 가르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박 선생님과의 계약이 성사된 후 엘리자베스의 첫 수업이 우리 집 서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 첫 수업에 잠시 동석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정확히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고 수업 준비를 차분히 진행했죠. 그녀가 가져온 교재와 자료는 일반 시중의 책이 아니었고 직접 만든 교재였습니다. 일반 과외 선생님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두꺼운 노트와 자체 제작한 듯한 문제집,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계획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엘리자베스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기본적인 수학 문제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다양하게 제시하며 엘리자베스의 사고 과정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단순히 정답을 맞췄는지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그 답에 도달했는지를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접근 방식을 선택했나요? 다른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들은 엘리자베스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교육에서는 주로 정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박 선생님은 과정과 이유를 끝까지 설명하게 했습니다. 첫날 수업이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동안 쉽게 풀던 문제들도 박 선생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기존의 어떤 과외와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매일 3시간의 자율학습 시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했고 수업 시간에는 그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고민하게 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종종 좌절감을 느꼈고 저 역시 이런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6주차부터 엘리자베스가 수학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식을 외워서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자베스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독려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학교에서 치른 모의고사에서 엘리자베스는 수학 성적이 B에서 어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성적보다 엘리자베스의 사고방식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풀이 기술이 아닌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죠.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엘리자베스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학을 단순한 학교 과목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MIT 입시에서 중요시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죠. 엘리자베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회사의 가장 큰 경쟁자인 스탠리 브루어가 저희 가정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죠. 스탠리는 실리콘밸리에서 두 번째로 큰 IT 기업의 CEO로 저와는 오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같은 시장과 인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고 때로는 그 경쟁이 개인적인 영역으로까지 번졌었죠. 스탠리의 아들 역시 MIT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저희 엘리자베스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학교 내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항상 선의의 경쟁을 벌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엘리자베스가 학교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스탠리는 어떻게든 제가 한국인 과외 선생님을 모셨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것이 그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스탠리의 방해 공작은 교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비리그 학부모 모임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인 과외 선생은 한국 학생들에게만 효과적이고 미국 학생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한국식 교육은 창의성을 억압하고 단순 암기만 강조한다는 왜곡된 정보도 돌아다녔습니다. 이 소문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스탠리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노골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교육신문에 외국인 과외 선생님들이 부유한 미국 가정을 착취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고 특히 한국인 과외 선생님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익명의 학부모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스탠리가 평소 사용하는 표현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스탠리의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교육청에 압력을 가했고 갑자기 외국인 과외 교사들에 대한 추가 서류와 자격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미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지만 교육청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날은 박 선생님이 엘리자베스의 수업을 위해 오는 길에 무작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에 방문하도록 해 그녀를 붙잡아 시간을 지체시키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스탠리는 사립학교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교사가 학교 내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박 선생님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까지 겨냥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박 선생님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과외를 그만두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그녀에게 알렸을 때 박 선생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은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죠. 또한 한국에서도 이보다 더한 경쟁과 도전을 겪어왔기에 이런 방해 공작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박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학습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재정비했고 수업의 질은 더 높아졌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는 대신 그녀는 본질에 더욱 집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스탠리의 아들을 위한 조언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모든 학생들에게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경쟁과 권모술수가 일상이었지만 박 선생님은 그런 것들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학생의 성장뿐이었죠. 그때 비로소 저는 왜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인 과외 선생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겨지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력을 길러주는 멘토였습니다. 박 선생님의 소신과 정직함, 그리고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는 태도는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박 선생님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과외를 그만두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그녀에게 알렸을 때 박 선생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은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죠. 또한 한국에서도 이보다 더한 경쟁과 도전을 겪어왔기에 이런 방해 공작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박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학습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재정비했고 수업의 질은 더 높아졌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는 대신 그녀는 본질에 더욱 집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스텔리의 아들을 위한 조언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모든 학생들에게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경쟁과 권모술수가 일상이었지만 박 선생님은 그런 것들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학생의 성장뿐이었죠. 그때 비로소 저는 왜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인 과외 선생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겨지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력을 길러주는 멘토였습니다. 박 선생님의 소신과 정직함, 그리고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는 태도는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스탠리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박 선생님과 엘리자베스는 흔들림 없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의 결실을 보는 순간이 찾아왔죠. SAT 수학 시험에서 엘리자베스는 만점을 받았고 학교 성적도 모두 A로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MIT 입시에서 요구하는 에세이였습니다.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이는 에세이를 작성했고 이는 입학 사정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4개월간의 집중 과외 끝에 엘리자베스는 MIT 공대의 조기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 중 하나였기에 더욱 값진 성과였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박 선생님께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계약을 연장하여 대학 입학 후 그 과정을 위한 준비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학생과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더 이상 과외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것은 그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박 선생님의 이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닌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이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엘리자베스가 얻은 것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평생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사업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인사팀에 한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 배경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끈기 있는 태도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엘리자베스의 MIT 입학식을 마치고 저희 부녀는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방학 시즌이라 한국에 들어가 있는 박 선생님을 직접 찾아뵙기로 한 것이죠.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그녀와 재회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준비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박 선생님은 감동의 눈빛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엘리자베스는 박 선생님에게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가 배운 한국어로 은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이라는 의미였죠. 박 선생님은 편지를 읽으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녀에게서 처음 본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 저는 박 선생님처럼 훌륭한 교육자들이 많은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 문화와 인재 양성 방식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귀국 후에는 한국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비즈니스에서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 과외 선생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사연 속에서 한국인 과외 선생님은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참 스승이었습니다. 미국 상류층 부모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쉽게 모시기 힘든 이유는 그 가치가 단순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한국인들의 교육 철학, 성실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원칙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특별한 가치, 그저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한국인이 있으면 그들의 성실함과 열정이 빛을 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강점, 그리고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